오늘은 포트묘에 담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사실 그래, 묘목이라는 게 노지에도 심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급할 때는 이런 화분에 담아서 이제 화분 묘목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비닐 화분 이런 걸 참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요거의 단점은 나무가 컸을 때 화분을 뽑아서 이렇게 뽑아서 구덩이를 파고 심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렇게 요런 부직포로 낸 화분이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최대 장점은 뭐냐, 나무를 심어 갖고 키웠을 때 이 화분째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땅에 구덩이만 파서 심고 물만 충분히 주면은 끝나는 요런 아주 간단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사가시는 분들은 엄청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을 때는 보자, 먼저 포트면은 상토를 사용해야 됩니다. 흙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똑바로 생긴 거는 그대로 똑바로, 나무가 항상 똑바로 클 수 있게끔 이렇게 세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담은 다음에 흙을 가득 채웁니다. 자, 채우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상토의 특징은 이걸 팍팍 누르게 되면은 나중에 물을 주게 되면 물이 상토에 스며들지 않고 밖으로 흘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팍팍 누르면 안 돼요. 이렇게 담은 다음에 그냥 한번 간단하게 탁탁 이렇게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쁘게 나무는 똑바르게 잘 심겨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어주고, 또 요런 거, 우리가 나무가 심다 보면 항상 똑바른 것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삐딱해서 이런 건 어떻게 심느냐. 자, 이렇게 하면은 똑바로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서는 최대한 이렇게 똑바로, 위에가 똑바로 자를 수 있게끔, 위가 똑바로 일자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줍니다. 자, 나무는 뿌리가 뭐랄까 땅속에서 약간 비뚤게 있다고 해서 나무가 불만이 있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또 뿌리가 나면서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가 삐딱하게 굽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목을 대야 되죠. 다시 고정을 시켜줘야 되죠. 번거로움이 많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서 하면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바르게 섰죠? 이렇게 해서 물을 잘 줘서 키우면 될 것 같아요. 나무라는 게 여기가 저렇게 됐을 때 굽어 있을 경우에는 약간 삐뚤게 이렇게 심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쁘게 똑바로 올라가겠죠? 예, 이런 식으로 심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기서 나와요? 나중에 관찰을 해보면 여기서 뿌리가 이렇게 탁탁 뚫고 나오는 게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무 심었을 때 땅 속에서 자기가 그 영양분을 찾아서 막 뿌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저기 보통은 5월에 다 이렇게 다 심나요? 보통 그걸 심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 다른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키가 한 20cm, 50cm 사이. 그러면 그 20cm가 어디서 20cm? 접목 부위에서, 여기 거기서? 비닐에서, 예. 그 다음엔 또 왜 그러냐면, 그때가 5월달이 되면, 우리나라에는 4월달, 3월달, 그때는 나무가 작기 때문에 심을 수도 없겠지만, 4월달에 심나 과정을 했을 때, 분명히 냉해라든가 설이라든가 피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5월달은 돼야 얘가 안전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5월달부터 심을 수가 있습니다. 빠른 게 5월 초? M9 같으면은 5월 초도 가능하고, 그래도 M26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월 한 15일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최대, 제가 포트묘를 키워본 경험에 의하면은 최고 빠른 시기가 그때쯤이지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포트묘와 노지 묘목을 차이를 좀 어떤 게 더 좋을까? 정식을 했을 때 뭐냐 하면, 로스율, 죽는 율이 훨씬 적어요. 어떤 게? 포트묘가? 예. 아, 포트묘를 심어도 정상 수확은 4년 차. 네. 특묘를 심어도
특묘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그런 묘목은 그걸 심어도 정상 수확은 4년 차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포트묘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결정적인 이제 이 일반 노지 묘목의 단점이 뭐냐 하면은 짧으면 2년 차, 3년 차, 많으면 3년 차, 4년 차에 어떤 나무에 요즘 기상 이변에 의해 동해를 입은 묘목을 심었을 때 나무 고사율이 최대 80% 나오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요런 이제 포트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이 포트묘의 최대 단점은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심었을 때 잎퍼리가 이제 새잎퍼리가 싹싹 커 올라가기 때문에 밭 주위로 이제 망을 쳐줘야 돼요. 무슨 망? 고라니 망. 고라니 망? 응. 고라니 망을 쳐주지 않으면 고라니들이 들어와서 얘네들이 뭐 이렇게 참 이쁘게 한참 커 올라가는데 잎퍼리를 다 따먹어 버려요. 그러면 생장점이라든가 이런 걸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크다 말고 다 생장이 멈춰버리겠죠. 그렇겠네요. 예, 예. 그래서 항상 고라니 망은 필수적으로 쳐줘야 된다. 고라니가 자, 그럼 이렇게 또 심었다고 이렇게 놔두면 또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 여기 이제 물을 줘야 되겠죠. 자, 또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걸 또 섞어야 되겠죠. 슈포그로. 저는 항상 이 슈포그를 씁니다. 이유는 뭐 다른 좋은 것도 많겠지만 저는 쓰는 것만 계속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슈포그의 장점은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첫째, 우리 뿌리 발근을 좋게 하고, 두 번째, 요즘같이 추울 때 맹해라든가 이런 거에 예방도 많이 되고, 또 하나 강압성 촉진을 좀 빨리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비율은 또 어떻게 하느냐,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물을 줄 때 1톤 정도의 물통이 있는데 여기에 2리터 정도 되겠죠. 요걸 1톤에 1리터, 그러면 요거 2분의 1 되겠네요. 요렇게 항상 물에 희석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포트묘도 한번 담아보고 또 우리 물 주는 관주까지 한번 해봤는데, 자, 뭐 다음 이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라면은 우리가 포트묘 이제 심어놨으니까 이제 잎퍼리도 나겠죠, 그죠? 그럼 이런 성장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포트묘는 이렇게 심는다, 그런 것도 한번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